100억 달러에 팔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변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2억에서 3억 달러. 그런데 이 사람은 그 30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당연히 상대 측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당신과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협상입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대로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이야기나 들어보죠.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권영수, LG그룹에서 45년을 보내며 평사원에서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오른 전설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의 저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협상 테이블을 뒤집는 이런 대담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타고난 배짱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교육을 받은 걸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의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1980년 럭키금속이라는 회사의 경리부서 사원으로 입사했죠. 그저 전표나 정리하는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원이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1월 결산이 2월 중순이 넘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을까? 궁금해서 일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출 내역을 손으로 써서 전표를 만듭니다. 그걸 경리부서에 가져다 주면 경리부서에서 다시 전산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완벽한 시간 낭비, 인력 낭비죠.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뭘 했을까요? 각 부서에서 전표를 처음 쓸 때부터 전산으로 작업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3주 걸리던 일이 일주일이면 끝났어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을 3가지로 나눴어요. 첫째, 반드시 해야 하는 주된 일. 둘째, 주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인 일. 셋째, 하면 손실인 일. 손실인 일은 없애고 보조적인 일은 최소화하며 주된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바로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천만에요. 해외 발령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경험하기도 했고 IMF 위기 속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CEO로 부임했을 때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회사는 적자 상태. 직원들은 지쳐 있었죠.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수율에서 승부처를 찾았습니다. 수율이 뭐냐고요? 전체 생산품 중에서 불량이 아닌 정상 제품의 비율입니다.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 효율이 좋고 원가가 낮아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맥스케파 밀로스 활동, 극한도전 활동, 즐거운 직장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요.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해야 한다 해서 하고 싶다는 수준까지 변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할 일이 별로 없더래요. 그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기만 하면 됐다고 합니다. 결과는 세계 최고 수율 달성, 세계 1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더 극적인 이야기로 가볼까요? LG화학 배터리 사업본부장 시절입니다. 가장 큰 고객인 폭스바겐이 우리 제품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배터리를 라면 봉지 같은 얇은 필름으로 쌌어요.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하죠. 근데 경쟁사는 포장재가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자동차 안에 라면 봉지가 들어가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실제로 우리 제품이 강도가 떨어져서 포장지 옆구리가 터지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샘플 테스트를 몇 번 했는데 전부 실패했어요. 사정에서 겨우 얻은 마지막 기회. 이번에도 실패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직원들도 계속 실패하다 보니 완전히 지쳐 있었죠. 그래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쟁사 방식으로 바꾸자는 쪽과 계속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뭘 해야 할까요? 그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대신 이제까지 단점을 보완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면 이제부터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제품에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만 생각하면 계속 수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점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 결단은 성공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더 궁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LGU 플러스 시절, 그는 또 한 번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당시 LGU 플러스는 업계 3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냐면 넷플릭스 독점 계약입니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떤 통신사와도 협력 안 한다. 우리 혼자 한다고 선언한 상태였다는 거죠. 업계 1등도 아니고 3등한테 독점권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3등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래, 맞아요. 그래도 해봅시다. 꿈도 못 꿔봅니까?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한 겁니다. 넷플릭스의 사업이 지지부진해 보였거든요. 지금이라면 통신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넷플릭스 독점 계약을 따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나요? 이 사람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리학의 조아리의 창 이론을 경영에 적용했다고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열린 창이 넓어질수록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는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도 서로 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리더에게 필요한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 경청, 결단, 실행. 이 4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해볼 만하다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저자가 45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경영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기술이 아니라 사람. 성과가 아니라 신뢰. 모든 승부처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사람에게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수율의 핵심도 제품력의 경쟁력도 넷플릭스 계약도 결국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진정성의 깊이와 경청의 깊이는 정비례한다. 이게 바로 이 책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책 제목처럼 진심으로 후배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성공한 CEO의 화려한 자랑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장하며 겪은 고민과 실패,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냈어요. 이 책,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는 2025년 11월 3일 샘 앤 파커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경영 전략과 자기계발, 자서전이 결합된 312쪽짜리 책이죠.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냐고요? 첫째, 사회초년생이라면 조직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관리자나 팀장이라면 팀워크를 이끌어내고 성과를 만드는 실전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요. 셋째, 경영자나 CEO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경영, 철학과 승부처를 찾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M&A, 협상, 혁신 전략, 차별화 방법 등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진로와 커리어에 고민이 있는 모든 분들, 자신의 길을 찾고 역경을 극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고 싶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책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승부처 앞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